오늘의 학습 목표 인수분해를 이용하여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 자, 그럼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 우리 인수분해는 바로 앞에서 배웠죠? 그럼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 거냐? 오늘은 딱 하나, 이 논리를 사용할 거예요. 오늘 사용한 논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자, a 곱하기 b가 0이다. 자, a 곱하기 b가 0이면 자, 생각해 봅시다. ab가 0, a 곱하기 b가 0이에요. a 곱하기 b가 0. 그럼 예를 들어서 책에서 보고 넘어갈까요? 탐구학습. 자, ab가 0인 경우를 다음 경우에서 찾으래요. 다음에서 ab가 0이 되는 경우. 자, a가 5고 b가 마이너스 4일 때는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20이에요. 둘 다 0이면은 0이고요. a만 0이어도 0이고요. b만 0이어도 0이에요. 그래서 a 곱하기 b가 0이 되려면 자, a, b 둘 다 0이 아닐 경우에는 0이 안 돼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0이어도 곱하면 어떻게 되죠? 둘 중에 하나만 0이어도 곱하면 0이 됩니다. 물론 둘 다 0이면 당연히 곱해서 0이고요. 하나가 0이 아니더라도 나머지 하나가 0이면 곱하는 순간 0이 되는 거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고 배웠어요. 그래서 a 곱하기 b가 0이 되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의 경우이다. 어떤 세 가지의 경우가 있냐? a랑 b가 둘 다 0이거나 아니면 a는 0인데 b는 0이 아닌데 a가 0이거나 a는 0이 아닌데 b가 0이거나 즉 a 곱하기 b가 0이려면은 세 가지 경우가 있다 그랬죠? a랑 b가 둘 다 0 이어도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a는 0이 아니지만 b는 0이어도 돼요. 세 번째.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어도 돼요. 둘 다 0이 아니면 돼요, 안 돼요? 둘 다 0이 아니면 곱해서 0이 안 나와요. 이 경우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가 a 곱하기 b가 0인 경우인데 이 세 가지를 그냥 하나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냐? 자, 그러니까 이런 뜻이 이거죠. a, b가 둘 다 0이어도 되지만 둘 중에 하나만 0이어도 돼요. 그래서 저 a, b 중에 뭐 적어도 하나가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되는데 좀 더 간단하게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 여기서 쓰이는 또는의 뜻 알겠죠? a가 0이거나 또는 b는 0이다. 또는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이 90점을 넘거나 또는 영어가 90점을 넘겠다 이러면은 둘 다 90점 넘을 필요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90점 넘으면 되죠. 또는의 뜻이 그거죠. 그래서 a가 0이거나 a가 0 또는 b가 0이다 이러면은 a, b 둘 중에 하나만 0이어도 되고 아니면 둘 다 0이어도 되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이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 곱하기 b가 0이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입니다. 반대로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면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a가 0 또는 b가 0이라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는 어찌됐든 0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곱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책으로 넘어올게요. 자, 이 논리를 잘 기억하세요. 책으로 넘어오면 여기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두수 또는 두식 a, b에 대하여 a 곱하기 b가 0이면 다음 세 가지 중 어느 하나가 성립을 한다. 세 개로 나눴었죠. 위에 탐구학동 보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세 개를 말로다가 a는 0 또는 b는 0. 그리고 거꾸로 a는 0 또는 b는 0이면 a, b는 0이 성립한다. 사이드에도 나와 있어요. 거꾸로 한 게. 선생님이 얘도 하고 거꾸로도 했죠. 왜 거꾸로도 했냐면은 사실 이 거꾸로 가는 거는 여러분이 얘랑 같은 말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말이에요. 근데 얘는 여기서는 둘 다 성립을 한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그냥 a, b가 0인 거랑 a가 0 또는 b가 0인 거 이 두 가지 말을 얘랑 얘를 그냥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두 개는 똑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자세한 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때 명제단원에서 배우겠지만 여기서는 크게 뭐 그냥 무리 가는 거 없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딱히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AB가 0이거나 AB가 0이라는 말이랑 A가 0 또는 B가 0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위의 성질을 이용하여 2차 방정식을 풀어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래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푼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상한 걸로 넘어왔죠. AB가 0이면 A는 0 또는 B는 0이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했어요. 근데 이게 왜 2차 방정식을 풀 때 필요하냐?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면 보통 2차식의 형태가 이렇게 1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바뀌어요. 인수분해를 하면은. 인수분해 자체가
이제 하나의 다항식을 여러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였죠. 그래서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식이 다 2차식이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된다고 하면은 1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는 0, 우변을 정리해줘서 는 0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좌변을 인수분해 해주면 이제 얘를 A랑 B로 보는 거예요. 각각. 그럼 A 곱하기 B가 0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된다. A 더하기 1이 0이거나 또는 A 빼기 4는 0이거나. 따라서 A가 아니고 X죠. X 더하기 1이 0이거나 X 빼기 4가 0이거나.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X는 4이다.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일단 문제를 풀어보면서 항상 선생님이 설명하고 나서는 여러분 이해를 당연히 바로 못할 수 있어요.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 됩니다. 자, 93페이지로 넘어와서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2차 방정식 x 더하기 6 곱하기 3x 빼기 2는 0을 풀래요. 얘가 2차 방정식인 거는 여러분이 전개해 보면 알아요. 전개해 보면은 뭐 3x제곱 더하기 16x 빼기 12는 0 해서 2차식은 0꼴이 나와요. 근데 굳이 전개를 해서 푸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푸는 게 더 쉽겠죠. 일단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긴 한데 얘는 인수분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 논리 a 곱하기 b가 0이면 둘 중에 하나는 뭐다?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a는 0 또는 b는 0이다. 그 말을 쓰면 이렇게 되죠. 따라서 여기서는 이거니까 x 더하기 6이 0이거나 또는 3x 마이너스 2가 0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a 대신에 x 더하기 6, b 대신에 3x 빼기 2.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 x 더하기 6은 0이니까 x가 마이너스 6이거나 3x가 2가 돼야 되죠. 또는 따라서 마지막으로 x가 마이너스 6 또는 x가 3분의 2가 됩니다. 여러분 이 식 각각은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풀 수 있어요. 넘겨주면 x는 마이너스 6, 넘겨주면 3x는 2, 3으로 나눠주면 x는 3분의 2, x는 마이너스 6 또는 x는 3분의 2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을 풀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얘랑 곱했더니 0이니까 x는 0 또는 x-5는 0이 나와서 정리해주면 x는 0 또는 x는 5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을 1차 방정식 두 개로 나눠줘서 각각 풀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뭐 4번 한번 더 볼게요. 4번. 그러니까 얘도 지금 a 곱하기 b는 0이죠. 여기서 a가 3x 더하기 1이고 b가 2x-5일 뿐입니다. 따라서 3x 더하기 1이 0이거나 또는 2x-5가 0이고요. 이 얘기는 3x가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2x가 5라는 소리고 마지막으로 풀어주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나 또는 x는 2분의 5이다. 지금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랑 2분의 5는 1차 방정식을 푼 거예요. 각각 1차 방정식을 푸는 거는 여러분이 예전에 배웠었고 x 빼고 2항 해준 다음에 x 앞에 개수가 1이 되도록 양변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a 곱하기 b가 0이면 a가 0 또는 b는 0. a가 0 또는 b는 0이면 a 곱하기 b는 0. 이게 성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양, 인수분해된 모양에서는 a 곱하기 b가 0이니까 x 더하기 3이 0이거나 4 빼기 x가 0이다 라는 논리로 2차 방정식을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위에서 한 거는 사실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형태의 2차 방정식 풀이었고요. 이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진짜로 2차 방정식,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을 풀어봅시다.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은 형태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단 a는 0이 아니다. 이런 형태로 나온다고 했어요. 실제로 여기 보면은 x제곱 더하기 4x 빼기 12는 0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2차 방정식이 맞죠. 그리고 인수분해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인수분해를 할 건데 인수분해하는 건 우리 예전에 다 배웠습니다. 이거는 인수분해 공식 3번을 쓰면 되는데요. 인수분해 공식 4번에서 배웠던 대각선 곱하기 방법을 써도 된다 그랬어요. 얘는 개수가 1이니까 여기 1 곱해서 1 나오는 건 1, 1밖에 없으니까 써주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도 있는데 그거는 굳이 부호는 뒤에서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곱이 마이너스 12, 합이 4가 나와야 되는데 자, 곱이 마이너스 10이면서 합이 4가 나오려면은 6이랑 2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 6이랑 2를 생각했냐? 곱이 마이너스 10이니까 하나는 마이너스여야 되고 하나는 플러스여야 돼요. 그래서 곱하면 12죠. 그 대각선으로 곱해서 더해주면 마이너스 2, 6 해서
4가 나와요. 우리가 원하는 4가 나옵니다. 따라서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 x-2. 자, 인수분해 할 때는 여기다 x 붙여주고 일자로 하면 된다 그랬죠? x-2, x 더하기 6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따라서 얘가 0이거나 혹은 얘가 0이다. 즉 밑으로 내려가면 x-2가 0이거나 또는 x 더하기 6은 0이다. 왜? 곱해서 0이 나왔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된다. 따라서 x는 2이거나 또는 x는 -6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x는 2이거나 x는 -6이다. 자, 인수분해 이용해서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요? 옆에 따라하기는 여러분이 예제하듯이 따라해 보시고요. 문제 2번을 마저 풀어 줄게요. 자, 문제 2번을 마저 풀면은 어쨌든 인수분해 하는 문제예요. 문제 2번에 1번 9x제곱 -16은 0. 자, 1로 가서 풀게요. 문제 2번에 1번입니다. 9x제곱 -16은 0. 그러니까 얘도 지금 2차 방정식인데 그냥 봤을 때는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거예요. 왜? 뭘 이용하기 위해서? a 곱하기 b가 0이면 a는 0 또는 b는 0.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곱하기 꼴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하나의 다항식을 여러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곱으로 바꿔주면 얘는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참고로 3x의 전체제곱, 3x의 전체제곱 빼기 4의 제곱이니까 3x 더하기 4, 3x 빼기 4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저기 2번 공식, 얘는 0이에요. 따라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 되어야 합니다. 즉 3x 더하기 4가 0이거나 또는 3x 빼기 4가 0이어야 되고요. 따라서 x는 3분의 4이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3분의 4이거나 x는 3분의 4가 나옵니다. 이렇게. 어떤 식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꼴로 바꾸면은 이 형태가 나와요. 인수분해를 하면은 이 형태가 나오고, 따라서 a가 0 또는 b가 0이라는 논리를 사용하면 1차 방정식 두 개가 나오고, 1차 방정식 두 개가 여기 나왔죠. 얘를 풀어주면 선생님이 한 번에 풀었어요. 원래 4를 넘겨주고 3으로 나눠주면 돼요. x는 마이너스 3분의 4 또는 x는 3분의 4가 나옵니다. 자, 2번 문제.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8.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8은 0. 자, 얘도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데 인수분해 하는 방법, 대각선 방법 쓸게요. 대각선 11, 36으로 갈게요. 36.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대각선으로 곱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3, 얘는 6 더해주면 3. 우리가 원하는 3이 딱 나오죠. 인수분해가 된 거예요. 어떻게? x 붙여주고 이 인수분해는 일자로 인수분해 해주면 x-3, x 더하기 6은 0이 나와서 x는 3이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왜? 얘가 0이거나 혹은 얘가 0이니까. x-3이 0이면 x가 3이고 x 더하기 6이 0이면 x는 마이너스 6이고. 이렇게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겠죠? 문제 없죠? 자, 그 다음 3번, 4번 중에는 4번만 풀어볼게요. 2x제곱 더하기 9x 빼기 5. 2x제곱 4번만. 2x제곱 더하기 9x 빼기 5. 여러분 이게 이론 강의가 그래도 길다는 학생들이 있어서 지금 문제를 조금 줄이고 있어요. 자, 2x제곱 더하기 9x 빼기 5는요. 마찬가지로 인수분해 할게요. 1, 2, 5, 1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로 맞춰주면 대각선으로 곱했을 때 얘는 5, 얘는 10, 5가 아니고 10이죠. 2랑 5랑 곱했으니까 얘는 10, 얘는 마이너스 1에서 더해주면 9가 나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9가 딱 나와요. 인수분해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이거 4번 방법이에요. 대각선 방법. 그래서 이게 딱 맞춰지면 이 대각선으로 곱하는 게 AD랑 BC, AD 더하기 BC를 찾아내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곱해서 더하는 게. 그래서 더한 게 가운데 게 나오면 인수분해 성공이고, 마지막으로 인수분해 됐으면은 X 붙여준 다음에 인수분해는 일자로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5, 2X 빼기 1은 0이고요. 따라서 X 더하기 5가 0이거나 2X 빼기 1이 0입니다. 즉 x는 마이너스 5이거나 또는 x는 2분의 1이어야 돼요. 한 번에 간 거 알겠죠? x 더하기 5가 0, x는 마이너스 5, 2x 빼기 1이 0, x는 2분의 1.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또는 x는 마이너스 5 또는 x는 2분의 1이 나옵니다. 자, 교과서로 넘어가고 9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9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 푸는 문제인데 지금 시작한 지 15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나가야 됩니다. 아쉽게도. 대신 다음 시간에 조금 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2차 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우변이 뭐가 아니에요? 우변이 0이 아니죠.
그러면 자, 이 학생이 말한 거 들어볼게요. 우변에 있는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한 후에 풀어봐. 즉 얘는 인수분해가 왼쪽은 돼 있지만 우변이 0이 아니기 때문에 다 왼쪽으로 다시 넘겨요. 마이너스 3 넘기면 플러스 3은 0이죠. 그 다음 다시 다 전개해요. 전개는 조금 빠르게 할 수 있겠죠, 이제. 다 전개해요. 그 다음 정리해요.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다시 뭐래요? 그 다음 다시 인수분해를 해요. 그 다음 다시 인수분해를 하면 1, 1, 3, 5, 마이너스 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더해주면 마이너스 8. 우리가 원하는 식이 나왔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x-3, x-5는 0이 나오죠. x 붙여주고 1자로 인수분해하면 되니까. 그래서 x는 3이거나 또는 x는 5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x-3이 0이거나 x-5가 0이니까 x는 3이거나 또는 x는 5가 나오는 거죠. 여기 풀이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예요. 우변도 그렇고 좌변도 그렇고 다 이쁘게 곱해져 있지만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돼요. 우변이 0이어야 돼요. 그래서 얘도 다 좌변으로 넘겨주고 전개를 다시 다 해야 돼요. 다시 다 이렇게 전개를 해야 돼요. 완전 제곱식 전개하는 방법은 다 알고 얘는 그냥 분배법칙 쓰면 되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0은 0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4, 5로 되겠네요.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더해주면 여러분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5랑 마이너스 4랑 더하면 1이니까 여기 1이 나오죠. 1이 나오고, 따라서 인수분해가 x-4, x 더하기 5는 0으로 돼서 x는 4 또는 x는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겁니다. 왜? x-4가 0이거나 x 더하기 5는 0이어야 하니까. 조금 빠르게 풀었어요. 물론 잘 모르겠는 학생들은 풀이를 봐도 됩니다. 조금 빠르게 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3번도 보면은 이렇게 우변이 다 0이 아니에요. 좌변 보면은 다 인수분해가 이쁘게 돼 있어요. 근데 인수분해 이쁘게 돼 있을 때 만약에 얘처럼 우변이 0이다. 그럼 그냥 인수분해 돼 있으니까 그냥 풀면 되는데, 혹은 그냥 뭐 얘처럼 일반적인 식으로 돼 있고 우변이 0이다. 그럼 왼쪽 거 인수분해 하면 되는데 우변이 0이 아니다. 둘 다 0, 좌변 우변이 둘 다 0이 아니죠. 그러면은 0으로 만들어주고 다시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뭐 2번만 하나 풀어보면은 다 전개를 다시 해줘요. 그냥 다 전개를 해주고 또 다 좌변으로 넘겨주고 정리를 한 다음에 인수분해해서 다시 풀라 이 말입니다. 이거 인수분해하면은 1, 1, 4, 3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붙습니다. 따라서 x-4 x 플러스 3은 0이고요. 따라서 x는 4 또는 x는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왜냐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니까. 자, 지금 마지막 조금 빠르게 했는데 예원이가 잘못한 부분, 이 부분은 선생님이 짚고 넘어가는데 이유가 여러분이 잘 모를 거예요. 예원이가 뭘 잘못했는지. 이거는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자, 예원이가 푼 문제를 보면은 좌변 인수분해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우변이 0이 아니에요. 뭐 이런 문제들. 저번 시간에 뭐 4번은 풀었었는데 잘 인수분해가 좌변은 돼 있지만 우변은 0이 아닐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라고 그랬죠? 저번 시간에 전부 좌변으로 넘기고, 1번 같은 경우는 전부 좌변으로 넘기고 그리고 나서 풀어주라고 그랬어요. 좌변으로 넘기고 다시 다 전개를 해준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해서 풀어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예원이 보니까 예원이는 그렇게 안 풀었어요. 다시 전개하고 넘기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예원이는 어떻게 풀었냐면은 x-5가 똑같이 있으니까 얘로 나눠줬습니다. 양변을. 그래서 나눠주면서 없어지니까 x 더하기 2는 3이 나왔고요. 따라서 x는 1이 나왔습니다. x는 1이 나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풀면은 지금 전혀 뭐가 잘못됐는지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는데 잘못됐습니다. 얘는 실제로 답이 x는 1도 맞는데 답이 x는 1 또는 x는 5예요. 그럼 x는 5가 왜 안 나왔냐? 사실 여러분이 나눠줄 때 예를 들어서 a, b는 ac다. 여기서 우리가 a를 나눠주고 그럼 b는 c네 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이거 얘기할 수 있는 경우가 a가 0이 아닐 때예요. 이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a가 0이 아니다. 즉 0으로 양변을 나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나눌 때 있어야 되는 조건이 x-5가 0이 아닐 때 아니어야 1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x-5가 0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제? x가 5일 땐 0이 된다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풀려면은 x-5가 0이 아닐 때, x-5가 0일 때 이렇게 나눠주고 풀어야 되는데 그거는 더 어렵고요. 그냥 전개해줘서 푸는 게 가장 편해요. 저거 전개해줘서 풀어주면 전개해준 다음에 다 좌변으로 넘겨서 풀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인수분해가 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돼서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5가 빠진 거예요. 위에는. 왜? x가 5일 때 간과했거든. x가 5일 때 간과하고 그냥 x-5로 나눠버렸으니까 5인 경우는 안 나오죠. 그래서 저런 오류가 나오는 겁니다. 뭐 좀 더 궁금한 점이 많은 학생들은 카톡이나 학교 왔을 때 질문하면 됩니다. 이제 좀만 있으면 또 학교를 나오죠. 물론 이거 학교 나오고 나서 이거를 듣는 학생들도 있어요. 밤마다 수업 진도가 다르니까. 자, 오늘 들어갈 부분은 중근입니다. 중근이란 무엇일까요? 자, 중근 뭔지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아까 살짝 언급하긴 했는데 오늘은 해가 하나 나오는 경우를 배운다 그랬어요.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는 0을 풀어보자 라고 나와 있어요. 얘를 인수분해하려고 봤더니 얘는 똑같은 걸로 인수분해가 돼요. 즉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대각선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완전제곱식 인수분해하는 방법으로 해도 돼요. 그래서 x-3, 자 얘의 뜻, 완전제곱식의 뜻은 똑같은 거 두 번 곱한 거죠. 그래서 x-3 곱하기 x-3은 0. 그래서 우리 앞에 논리대로 하면은 x-3이 0이거나 또는 x-3이 0. 잘 보이나요? 좀 크게 할게요. 이므로 이 2차 방정식에는 x가 3이거나 또는 x가 3이다. 자, x가 3이거나 또는 x가 3이다. 두 번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두 번 쓸 필요 없어요. 중복이죠? 그래서 x는 3이라고만 쓰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 중복이 될 때, 두 해가 중복이 될 때는 그냥 해가 하나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때 뭐라고 부른다? 중근이라고 부른다. 중근. 중근은 뭐다? 근이 중복됐다는 뜻이고, 즉 근이 하나만 나올 때예요. 2차 방정식 보통 근 두 개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 나올 때도 있어요. 언제? 중근일 때. 중근일 때가 보통 어느 때냐? 완전제곱식은 0꼴로 나타날 수 있는 방정식이 중근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듯이 2차 방정식 보통 해가 두 개 하나 나올 때도 있다. 그때를 중근이라고 부른다. 해가 중복된다 해서 중근. 언제 그렇게 나오냐?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때. 우변을 0으로 정리해놓고 우변을 0으로 놓고 전부 좌변으로 정리를 했을 때 인수분해를 했더니 완전제곱식이 나왔다? 그럼 중근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뭐 나중에 배우는 데서는 2차 방정식에 해가 없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제 4번 한번 풀어볼게요. 4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9는 0. 자, 얘는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되냐? 뭐 대각선으로 해도 돼요. 이렇게 2, 3, 2, 3, 3 써놓고 대각선 곱해도 됩니다. 그래도 인수분해 할 수 있고요. 혹은 예전에 배웠던 앞에 거 제곱꼴로 바꾸고 뒤에 거 제곱꼴로 바꾸고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곱해서 2배를 했더니 가운데 게 나왔다? 그러면은 뭘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러면 뭘로 인수분해가 된다?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따라서 얘는 2x 더하기 3의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이 얘기는 2x 더하기 3이 0이라는 소리죠. 원래는 이게 이렇게 두 번 써지는 건데 두 번 굳이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x는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고 이 경우를 중근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자, 4번. 다음 2차 방정식을 푸시오. 자, x제곱 얘는 뭐 3번만 풀게요. 3번. 2번 3번 풀게요. 2번. 이렇게 지금 보면은 좌변이 완전제곱식이 돼 있긴 한데 우변이 0이에요? 아니에요? 우변이 0이 아니죠? 이러면 다시 다 정리를 해줘야 돼요. 다시 다 전개를 해서 왼쪽으로 싹 넘겨주고 다시 인수분해를 해주면 돼요. 얘는 다시 인수분해 해도 완전제곱식이 나옵니다. x 더하기 2는 0에 x 더하기 2의 완전제곱식이 나와요.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 하나 중근만 나옵니다. 이거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하는 거 한 번에 갔는데 뭐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이제 인수분해는 앞에서도 배웠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3번 볼게요. 자, 마찬가지 우변이 0이 아니죠. 우변이 0이 아니면 넘겨줍니다. 넘겨주면 2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8은 0이 나오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완전제곱식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인수분해를 완전제곱식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냥 인수분해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인수분해 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거 공통인수로 묶어내기입니다. 공통인수로 묶어내기.
2가 공통인수죠. 여기서는. 그래서 2 곱하기 x-2의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x-2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x는 2가 나와요. 중근이죠. 앞에 2가 곱해져 있든 안 곱해져 있든 얘가 0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는 어차피 0이 아니죠. 얘는 2입니다. 2. 그러니까 뒤에 게 얘가 0이어야 되고 따라서 x-2의 제곱이 0이어야 되니까 x는 2 또는 x는 2. 중복이니까 한 번만 써주면 되죠. x는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은 예전에 풀었던 문제랑도 비슷한데 조금 중요해요. 메모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메모장으로 가서 한번 보면은 여기 해놓은 게 있는데 여기인가요? 다시 쓸까요? 여기 이렇게 할게요. 다시 쓰는 게 나을라? 전에 풀었던 게 있어가지고. 자, 1번 문제를 보면은 5번은 1번이죠. x제곱 더하기 10x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a 빼기 4는 0. 여기서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양수 a의 값과 중근을 구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더워요. 에어컨이 안 나오고. 애들 지금 1학년이 학교를 나오고 있는데 거기만 에어컨을 틀어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a-4는 0. 이게 중근을 가질 때 중근과 a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중근을 가진다.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인수분해하면 완전제곱식이 된다. 완전제곱식은 0꼴이 나온다. 자, 이걸로 해석을 한 다음에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이 네모칸을 정해주면 됩니다. 우리 예전에 인수분해에서 배운 적 있어요. 다음 식이 완전제곱식일 때 네모칸을 구하시오. 그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여기서는 a값 구하면 되죠. 그래서 a-4를 네모로 놓고 뒤에 상수항을 네모로 놓는 겁니다. 앞에가 1이죠. 공식 기억나는 거 있나요? 여기 들어와야 되는 게 바로 10의 절반의 제곱이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 앞에가 1이니까 이 공식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이 아니면 또 맞춰야 됩니다. 따라서 a-4는 5의 제곱, 25죠? 따라서 a는 29가 나와요. a 값을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고요. 공식을 사용하면 좀 더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a에 29를 대입하면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25는 0이 나옵니다. 왜? a 빼기 4니까 계산해주면. 그래서 a를 인수분해하면은 x 더하기 5의 제곱이 나와요. 완전제곱식. 따라서 x는 마이너스 5라는 중근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내가 완전제곱식을 인수분해하는 거 바로바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바로바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안 되는 게 좀 더 정상이고. 해보세요. 인수분해를. 잠깐 일시정지를 해놓고 해보세요. 선생님 이거는 중복 설명이기 때문에 계속 앞에서 설명한 거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인수분해 완전제곱식 파트로 넘어가도 되고요. 한번 멈춰놓고 혼자 해보세요. 잘 들었으면, 여태까지 잘 들었으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2번 문제는 25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6은 0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는 소리는 완전제곱식은 0꼴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번에 모르는 건 가운데예요, 여러분. 가운데 모를 때 선생님이 오히려 문제가 더 쉽다 그랬죠? 가운데는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의 2배가 와야 된다. 여기서 앞에 거는 25x가 앞에 게 아닙니다. 앞에 거는 5x의 전체 제곱이고요. 가운데는 모른다고 치고 뒤에 거는 4의 제곱은 0입니다. 이랬을 때 빈칸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빈칸 이거 구할 줄 알죠? 어떻게 구하죠? 앞에 거 5x, 뒤에 거 4, 얘 몇 배? 2배 해서 이 40x가 나와야 돼요. 40x. 뭐가? AX가, 여기가 AX죠 지금. AX가 40x가 나와야 된다. 따라서 A는 몇이다? A는 40이 나오고요. A는 40. 자, 이제 중근을 구해볼게요. 중근을 구하는 방법은 A 대신에 40을 넣고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 됩니다. 앞에 게 5x 전체 제곱이었고 뒤에 게 4의 제곱이었고 가운데 거는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의 2배였으니까 인수분해가 어떻게 될까요?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따라서 5x 더하기 4는 0 또는 5x 더하기 4는 0이지만 똑같은 거니까 둘 중에 한 번만 쓰면 되고 x는 마이너스 5분의 4가 나옵니다. 이 1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알죠? 자, 그래서 오늘은 중근에 대해서 배웠어요. 앞에 거 살짝 복습하고 생각 넓히기 여러분 한 다음에 생각 넓히기 선생님이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한번 했고
중근이란 무엇인가? 근이 중복될 때, 중복돼서 근이 하나만 나오는 거죠. 언제 그렇게 나온다? 완전 제곱식꼴로 인수분해가 되면. 그래서 5번 문제는 예전에 풀었던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 네모칸 채우기 문제와 비슷한 문제였습니다.